미네소타 이민자 단속 작전 중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과 함께 규탄 시위가 미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좌파 네트워크 부패에 따른 결과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자 범죄자를 겨냥한 갱단 조직 소탕 작전으로 조직원 5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자 규정 준수를 다시 한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허가 없는 불법 취업 시 강제 출국과 입국 금지 등 법적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식료품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LA 한인마켓에서도 종이봉투와 에코백 판매가 시작되는 등 변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항공사의 기내식수 안전성 조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병에 밀봉되지 않은 물이나 커피 등은 가급적 마시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첫 소식입니다. 미네소타 이민자 단속 작전 중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무분별한 권력에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좌파 네트워크 부패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이민자 단속 과정 중 30대 여성이 총격으로 숨진 사건은 미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네소타를 비롯해 뉴욕과 디트로이트, 시카고 등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팀 월즈 주지사는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의 무분별한 권력 행사에 분노를 느낀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미네소타 수사 당국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연방 정부가 항의 시위를 역이용할 수 있다며 미끼를 물어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Very, very difficult for Minnesotans to think in any way this is going to be fair when Kristi Noem was judge, jury, and basically executioner yesterday. 뉴욕타임스는 공개된 영상을 분석한 기사에서 총을 쏜 이민 단속국 요원이 격발 당시 차량의 왼쪽에 있었고 바퀴도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총을 쏠 만큼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백악관 등은 잇따라 브리핑을 열어 반박했습니다.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법 집행에 따르지 않은 테러 행위라고 강조했고 벤스 부통령은 이민 당국이 사살했다는 대다수 언론 보도엔 불편함을 표시했습니다. 나아가 숨진 여성은 이민 단속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광범위한 좌파 네트워크의 일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hat woman is part of a broader left-wing network to attack, to dox, to assault, and to make it impossible for our ICE officers to do their job. 반면 미네소타의 한 지역 언론은 희생된 여성의 어머니를 인터뷰한 기사에서 딸이 시위와는 전혀 무관했고 매우 자비로웠으며 평생 사람들을 돌봐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5년 전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민 당국이 단속 요원 2천여 명을 배치할 예정인 가운데 미네소타주와 야권은 국가 폭력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일촉즉발의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니애폴리스 공립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이민세관 단속국 총격 사건으로 미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LA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르네 니콜 굿이 숨진 데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아이스는 집으로 돌아가라, 아이스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떠나라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고
일부 도시에서는 후추 스프레이와 최루탄이 발사되며 연방 요원들과 또다시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d not react in a violent way. So we are here gathering in a peaceful way. And I'm sick to death that these agents of Trump and Kristi Noem are here disrupting our community. We love our neighbors. We love our immigrant neighbors.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연방 요원의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위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시위가 확산될 경우 추가 연방 요원 투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과잉 공권력 행사이자 범죄적 총격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와 관련해 미네소타주 범죄수사국은 핵심 증거에 대한 접근이 거부됐다며 수사에서 물러났고 현재 FBI가 사건을 단독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겨냥한 대규모 갱단 조직 소탕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의 불법 체류 범죄자와 갱단 소탕을 위해 살보 작전, 즉 조직 전체를 한꺼번에 겨냥한 대규모 동시 검거 작전을 통해 도미니카계 갱단 트리니타리오스 조직원 5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Who are responsible for weapons trafficking, for human smuggling, for narcotics distribution, and for armed robberies. They had perpetuated previous violent attacks across the city of New York City. 해당 조직의 조직원 2명은 지난 7월 비번이던 세관 국경보호국 요원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조직원이 기소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 범죄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포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 중 미네폴리스 시민 총격 사건 관련 질문에 대해 노엠 장관은 당시 요원이 훈련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사건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자 소지자들에게 비자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총영사관은 미국을 방문하는 비자 소지자들에게 비자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위반 시 강제 출국과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B1 비자는 회의 참석이나 계약 협상 등 비즈니스 목적만 허용되고 B2 비자는 관광, 친척 방문,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미국 내 취업이나 급여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과 임시 근로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이민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허가 없는 불법 취업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인도 주재 미국 대사관도 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사소한 법률 위반조차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별도의 경고문을 발표하는 등 미국 방문객들의 규정 준수가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마켓 계산대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비닐봉투를 찾아볼 수 없는데요. LA 한인 마켓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김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1월 1일부터 주 전역의 식료품점과 약국, 주류 판매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얇은 비닐봉지의 사용을 제한해왔지만 일부 소매업체들이 규제를 피해 두꺼운 비닐봉지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두꺼운 비닐봉지까지 모두 금지됐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LA 전역의 한인마켓들도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게 시행이 된다는 게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어서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준비되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주 전체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공급하는 업체에서 물건을 대는 게 조금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은 뭐 봉지할 때랑 별 차이 없이 가격적인 부분은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계산대에서는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가 개당 10센트에 판매되고 있고 일부 매장은 재사용이 가능한 에코백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미리 개인 장바구니를 챙겨오거나 종이봉투를 사용해 물건을 담기도 했습니다. 비닐봉지 금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It doesn't really affect me because I bring my own bags to the supermarkets. Yeah. 근데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굉장히 불편해요. 비닐이 훨씬 낫죠. 비닐봉지에 비해 사용하기는 불편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점의 하나예요. 리유즈하고 리사이클 하는 거는 항상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가 정말 많잖아요. 웨이스트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좋은 생각이지만 좀 고민도 되긴 돼요. 어떻게 제가 잘 할 수 있는지. It's understandable like where the policy is coming from, especially like given throughout the time like it's been hinted at throughout the years, but of course it's a little bit uncomfortable to have a paper bag because it rips easily, but it's going to force a lot of people to like bring their own bags in the future. So I guess overall good for the environment.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으로 에코백 사용이 생활화되고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조치로 환경오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적응 과정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다혜입니다. 미국 항공사의 기내 식수 일부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식품의학장수연구센터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3년간 대형 항공사 10곳과 지역 항공사 11곳을 대상으로 기내 식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항공기 식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총 35,674개의 물 샘플 중 949개에서 세균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32건은 대장균이 직접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세균 검출 횟수와 대장균 기준 초과 여부, 소독 빈도, 관리 수준 등을 종합해 0점에서 5점의 물 안전 점수를 매긴 결과 델타 항공이 유일하게 5점으로 A등급을 받아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평가됐습니다. 프론티어 항공은 4.8점, 알래스카 항공은 3.85점으로 뒤를 이었고 스피릿 항공은 2.05점, 제트블루는 1.8점, 아메리칸 항공이 1.75점으로 대형 항공사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진들은 기내에서 가급적 병에 밀봉되지 않은 물이나 커피, 차를 마시지 말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대신 알코올 60% 이상의 손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항공기의 경우 여러 공항에서 물을 공급받아 수질 기준이 제각각인 점과 급수 트럭과 호스 자체의 위생 문제, 환경보호청의 느슨한 규제가 겹쳐져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바다주에서 건설 현장에 난입해 중장비를 훔쳐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경찰차를 들이받고 총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핸더슨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 10분쯤 33살 용의자 후안 링콘 카레노가 볼더 하이웨이 인근 워터 스트릿의 한 건설 현장에 난입해 불도저에 올라탔고 보안 요원이 제지하려 하자 살해 위협을 한 후 불도저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We just had somebody hop the fence and it looks like he's hot wiring one of the bulldozers right now. Do you have video of this? I'm watching him live right now. He's trying to run over the police officer right now. This guy is not playing. What was that shot Oh fired? my God. Yep. Was that shot fired? Kill him. Yep. The cop's trying to take him out. The guy's trying to roll over the cop in the police car.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카레노를 체포하기 위해 총격을 가하는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카레노가 불도저를 몰고 경찰을 향해 돌진하고 순찰차를 연이어 들이받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찰관 2명이 총 9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카레노를 살인미수와 차량 절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타주의 한 교회에서 장례식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30분쯤 레드우드 로드 인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2명이 숨졌고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은 교회 주차장에서 발생했고 당시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인파가 모인 장례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국은 이번 사건이 특정 종교를 겨냥한 범행은 아니며
현재 일반 대중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still a very active investigation. I do want to make it clear today that while this incident occurred at a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facility, this was not a targeted attack on the LDS faith. 당국은 장례식에 참석한 지인들 사이에서 시비가 붙으면서 총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을 악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인터넷 감시재단 IWF는 다크웹 포럼 사용자들이 그록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악용해 11세에서 13세 어린이의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고 유포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IWF는 해당 이미지들이 명백한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며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그록과 통합된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사용을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챗GPT와 제미나이 등 주요 AI 챗봇이 성적 이미지 생성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과 달리 그록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규제의 강화와 접속 차단을 검토 중이며 그록을 악용한 아동 성착취물 생성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그록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컨텐츠를 제작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용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AI 이미지 기술이 아동 성착취물 생성과 유포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사례로 사회적 법적 대응과 함께 엄격한 규제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덴마크, 그린란드 측과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린란드 주민에게 최대 10만 달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5만 7천여 그린란드 주민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 참모 등 미 당국자들은 주민 1인당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금전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에 대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미 당국의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So what we're asking our European friends to do is to take the security of that landmass more seriously.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던 미국은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회담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다급했던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담은 다음 주 이뤄질 예정인데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미국의 채굴권 확대와 국방협력 강화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린란드가 미국 영토로 편입되지는 않으면서 군사적 권한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새해 들어 중국은 일본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일본은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외교를 통해 풀거나 대중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규제로 맞서는 방안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도카이 지역의 경제단체장들이 모인 자리. 목줄을 죄어오는 중국의 위협에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中国向けの輸出の減少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ことで当然企業業績もですね、これはマイナスの影響になることは間違い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日本政府には事態がこれ以上エスカレートしないよう、さまざまな外交ルートを通じて丁寧な対話を重ね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중국이 점점 압박의 수위를 높여와도 일본이 고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만약 오는 3월 미일 정상회담이 실현된다면 이 자리에서 미국의 중재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と直接言葉を交わし、日米同盟の強固な連携を確認できたということは極めて意義深いものであったと考えております。 하지만 지난달 중국 전투기에 일본 전투기를 향한 레이더 조준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별거 아니란 식으로 회피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와서 갑자기 다카이치 총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2019년 한국에 그랬듯이 중국으로의 수출품을 규제하는 식으로 맞불을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통제한다면 반도체 산업 자립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계획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그러면 더 큰 보복을 감당해야 하므로 사실상 최후의 수단에 가깝습니다.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의 해법을 두고 일본의 정치원로 고노 요헤이는 하루빨리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오해가 있다면 푸는 노력을 해달라며 발언 수정을 포함한 총리의 추가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치켜든 주먹을 언제 내릴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한 일본 언론의 표현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중일 갈등 속에서 일본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미국 라스베가스 CES 행사장에서 목격됐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경 시의원은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요구도 무시한 채 가족과 함께 사실상 외유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금품수수 관련 고발장 접수 이틀 만인 작년 12월 31일 출국해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계획한 개인 일정이라면서도 무슨 일정인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도 개인 사정으로 출국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김 시 의원이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체류 중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6일 김 시 의원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MBC가 확보한 사진을 보면 김 시 의원은 흰색 모자와 검정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엄지손가락을 올린 채 한 대기업 간부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목에 건 출입증에는 영문 이름과 함께 서울시 소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MBC는 김 시 의원이 서울시 산하기관을 통해 CES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현재 CES에서 서울관을 운영 중인 서울경제진흥원은 참여기관이 건넨 명단으로 등록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빼고 18개 기관인데 그중에 한 참여기관에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느 기관인 거죠? 서울관광재단이요. 서울관광재단은 김 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피감 기관입니다. 재단 측은 김 시 의원 요청으로 연결만 시켜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라스베이거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한 유명 한식당에서 함께 간 측근, 가족과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김 시 의원이 촬영된 사진을 입수해 해당 식당 내부 인테리어를 비교해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도 측근, 가족 등과 함께 사실상 외유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시 의원은 MBC 취재진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6일부터 CES에 참석했다면서 5일까지는 한국에서 어린 조카들과 오래전 계획한 겨울방학 여행을 함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녀를 만나러 출국했다는 기존 해명에 대해선 미국 거주 중인 아들 내외는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인 오늘 특검은 어떤 형량을 구형하는 게 적정할지 밤늦게까지 회의를 열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어제 오후 3시부터 내란 특검팀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참석자는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5명, 그리고 수사팀에 있던 부장검사 이상급 검사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건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 이 가운데 특검 측은 강제노역이 없는 금고형을 제외하고 사형과 무기징역 두 선택지를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결심 전 마지막으로 열린 재판에선 사실상 최종 의견 진술에 가까운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 없었다며 무죄를 넘어 공소 기각까지 주장했습니다. 수방사 병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폭행, 협박이 실행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그 대부분은 국회 경내로 진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나 하지만 특검은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군병력을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의 목적인 국헌 문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관을 사실상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도 포함됩니다. 경고성 계엄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는 대통령 또는 행정부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긴급권까지 동원하여 정치적으로 경고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재판에선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기고 노상원 수첩속 내용을 추가로 반영한 공소장 변경도 허가됐습니다. 결심 공판은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내란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국군 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됩니다. 보안사와 기무사를 거쳐 방첩사까지 권력자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던 조직이 논란이 될 때마다 이름만 바꿔가며 같은 짓을 반복했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세평 수집 등 군 임무와 관계없는 기능은 아예 없애고 각종 기능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간첩 잡고 반란을 막아야 할 방첩사 요원들은 12.3 계엄 당일 선관위 침탈과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습니다. 출동한 전 수사관들이 나중에 임무가 부여됐을 때는 그 3명에 집중하라라는 3명에 집중해서 개편하는 방첩사의 힘을 나누고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현 국군 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먼저 안보 수사 기능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방첩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되 군인이 아닌 군무원 등 민간인에게 원장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신원조사 등 보안감사 기능도 중앙보안감사단을 새로 만들기로 했고 다만 인사첩보와 동향조사, 세평 수집 등의 임무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신설 기관에는 정보보안정책관과 민간 감찰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국회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견제 기능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자문위는 방첩사에 지나치게 권한과 임무가 부여돼 문제의 씨앗이 탄생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대통령 판단으로 원상복귀될 가능성도 있어 법률 제정도 함께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뒷배였던 보안사에서 기무사를 거쳐 안보지원사령부까지 줄곧 막강한 권력을 놓지 않았던 방첩사는 결국 내란의 책임을 지고 49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방첩사 해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국방안보정보원장 임명과 법 제정에 대해선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3주 전 반려했던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이번에는 받아들이면서도 전 씨의 최측근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은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해온 경찰은 배후로 지목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된 지 정확히 3주 만입니다. 1차 신청 당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던 검찰은 이번엔 즉각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광훈 씨는 신앙심을 앞세워 추종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측근과 극우 성향 유튜버 등에게 자금을 전달해 법원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전 씨의 국민 저항권 발언이 폭동의 동기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가 저항권을 반복해서 강조한 게 법원 침입을 정당한 행위로 인식하게 만들었단 겁니다. 전 씨는 또 지난해 7월 경찰 압수수색에 앞서 사랑제일교회 컴퓨터를 대거 교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도 긴밀히 교류해온 걸로 알려진 전 씨 측이 내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강제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증거인멸 시도를 지적했고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 씨의 최측근 유튜버 신혜식 씨에 대한 영장은 또다시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에 대해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정광훈 씨에 대해 영장 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1월 8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